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2017년도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계를 한번 30년 전 오늘로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은 그 유명한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폭파범 김현희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준 의원께 질문을 드릴 텐데 1987년 11월 29일 의원님은 그때 일단 기억을 생생히 하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 당시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전형적인 운동권 학생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실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대선 직전인데,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건데, 북한이 암만 그래도 이 노동자들 탄 비행기,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 남조선의 악질 반동이 탄 비행기도 아니고 이거를 폭파시켰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품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요. 바로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섰을 때 그 당시 국정원장 고용구 원장조차도 그런 의심을 해갖고 특별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뭐 다 사실인 걸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게 테러 지원국으로 만들 때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청문회 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한국말을 거의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저렇게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정도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북한의 공작원에 의한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현희가 압송된 바로 다음 날은 대선이 있었던 날입니다. 13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당선이 되게 되는데 원래 공범이 있었죠. 김현희와 함께 공범 김승일이 있었는데 음독 자살을 했는데 김승일은 사망을 했고 김현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의 상황을 김현희 씨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저희는 미제 여건이라는 게 파탈로 났기 때문에 뭐 오히려 죽는 것밖에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또 가지고 다니던 독약 앰플을 뭐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깨물려고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모든 걸 뺏기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제가 먼저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신을 잃었는데 네, 3년 전에 채널A에 출연했을 때의 김현희 씨 모습을 봤는데 강병규 기자. 오늘 국회에서요. 추모 행사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오늘 10시 반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유족들의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요. 30주기 추모 행사죠. 예, 열렸는데 사실 지금 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제자들 옆에 저 김현희라는 그런 팻말 지금 한 빈자리 하나 보이죠? 이름표가 있는데 자리는 비어 있네요. 예,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주최 측에서 김현희 씨도 이제 초대를 했었던 건데요. 이제 초대장에도 이제 김현희 씨를 발표자, 발제자라고 이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을 이제 얘기해라 이런 뜻인데요. 지금 보시는 초대장처럼 당신은 결코 테러범이 아니라 전두환 정권 말기 대선에서 무지개 공작에 투입된 국정원 공작원이 아니냐 하면서 의심을 강하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보시는 것처럼 김현희 씨는 이제 나오지 않았고 김현희 씨는 본인이 이제 북한에서 투입된 간첩임을 스스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황성준 의원께 짧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김현희 씨는 오늘 저 추모 행사에 등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참석을 하면 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의구심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정권이 들었을 때도 조사를 했고요. 노무현 정권 들었을 때 2004년에 굉장히 세게 조사를 했습니다. 국정원과 그다음에 일부의 의구심을 품었던 일부 교수들도 같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다 이게 아닌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음모설이라는 게 항상 증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김현희 씨 입장에서 그때 하고 또 했는데 계속 일만 되면 또 불러내갖고 지금 조사를 되풀이한 거에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아마 김현희 씨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주최층이 보낸 초청장을 보면은 좀 또 어느 정도 단정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단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본인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모 행사에 이제 희생자 가족들이 여러 분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가족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나는 이미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무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 858기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체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예상했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현희 씨는 원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며칠 뒤에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게 되죠. 그런데 노은지 기자, 여기서 참 특이한 히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 김현희 씨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예. 남편 정모 씨가 사실은 김현희 씨를 이제 경호를 했던 당시 이름으로 하자면 지금 국정원이고요. 당시에 안기부 직원이었는데요. 본인을 경호하던 사람이 어떤 구애를 받아서 결혼까지 하게 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랬었군요. 국정원의 공작원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특별 사면까지 받고 실제로 국정원 자신을 보호했던 그런 국정원 직원과 결혼까지 하니까 뭐 약간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뭐 황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계속되는 조사 끝에도 결국 북한의 소행이고 북한의 어떤 공작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정말 이게 약간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됐습니까? 자, 일단 김현희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제 수년간 구애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계속된 구애, 꾸준한 구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구애를 하다 보니까 진실한 것임을 알고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현희 씨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유족 대표에게 만나서 사과의 뜻을 다시 전하고 이제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황 의원님이 조금 뒷얘기를 좀 알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이제 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요. 사실 이제 일반 사람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사랑의 국경도 없고 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 간부들이 또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남편 대신분한테 가서 이런 결혼 꼭 해야 되느냐 말리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동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랑의 국경이 없다는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또 김현희 씨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살려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나와서 힘들 텐데 오히려 본인을 이해하고 수년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경호를 하고 근데 또 그럴 경우에 또 같이 안전이라든지 보안이 경호를 하는데 편리하지 않습니까? 요런 걸 해서 이제 뭐 결혼을 승낙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승낙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김현희 씨와 관련해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이 김현희 씨와 얼마 전에 귀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이제 뭐 대학 동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학 있는데요. 동문이었습니까? 예, 좀 따져보니까 네.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평양 외국어 학원을 좀 나왔다라고 알고 있고요. 김현희 씨 같은 경우 평양 외국어 대학이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과 학원장이 동일 인물이에요. 대학장과.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학교인 셈인데요. 근데 이제 태영호 씨는 김현희와 학교 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김현희 씨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둘 사이 1962년생으로 동갑이거든요. 근데 김현희 씨는 이제 후배일 것 같다라는 한마디만 좀 남겼는데요. 태영호 씨는 이제 북한에 아무래도 김현희 씨가 이제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북한에 더 있었잖아요. 이제 칼기 폭파 사건 이후에 김현희 씨 가족은 다 수용소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이제 뒷얘기를 전해와서요. 좀 아무튼 구체적인 인연이 아니더라도 방금 그런 증언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이네요. 태영호 전 공사와 대학 동문이었다. 네. 그런데 이 칼기 폭파 사건이 있은 지 4년 뒤에 귀순을 한 사람이 있었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김현희 씨의 부친과 고영환 부원장이 만났던 사연을 고영환 원장이 직접 해준 게 있습니다. 정치 데스크 팀이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희 씨 아버지가 김원모 씨인데 네. 거기 수산대표부 부대표로 있었던 거예요. 거의 한 17시간을 같이 배에서 지내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희 딸도 공작원이 하나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하는 공작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노은지 기자가 김현희 씨 아버지도 당시에 본인의 딸인 김현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왜냐면은 고영환 부원장도 그때 그 일을 했다고 해요. 88 올림픽 전에 그걸 약간 저지하기 위한 TF팀이 이제
북한 이제 외무부 안에 꾸려졌는데 그 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그 고영환 부원장 당신이 하고 있는 일도 우리 딸이 똑같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김연이라는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딸은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저분의 따님이 그냥 비슷한 공장 일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연희 씨 부친의 이름은 참 김원모 씨죠. 네. 김원모. 그의 이제 딸이 김연희인 건데 고영환 부원장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김연희의 부친 김원모를 앙골라에 있었는데 북한으로 소환시킨 게 바로 고영환인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김연희 아버지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습니까? 뭐 제가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체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얘기 하셨습니까? 제가 다 이야기했죠. 근데 했죠? 뭐 김연희 씨가 그거를 그게 오빠가 잘못한 겁니까? 국가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국가가 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잡혀 들어온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빠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영환 부원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김연희 씨가 위원님 보니까 뭐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더라고요. 김연희 씨가. 거기에서 김연희 씨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테러 지원국 그 재지정 문제를 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던 것 자체가 저 바로 김현 씨의 칼기 사건 때문입니다. 네. 그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의회에서도 아주 면밀히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근데 2008년에 이제 북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뭐 그게 좀 풀리는 것 같으니까 테러 지원국을 해제를 시켰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미국이 재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김정남 독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잘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칼기 폭파 사건 이제 딱 30년이 되는 날인데요. 김연희 씨 관련된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의심을 해갖고 특별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뭐 다 사실인 걸로 드러났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게 테러 지원국으로 만들 때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청문회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보면 한국말을 거의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하. 진짜 저렇게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정도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은 이제 북한의 공작원에 의한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연희가 압송된 바로 다음 날은 대선이 있었던 날입니다. 13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당선이 되게 되는데 원래 공범이 있었죠. 김연희와 함께 공범 김승일이 있었는데 음독 자살을 했는데 김승일은 사망을 했고 김연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의 상황을 김연희 씨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저희는 미제 여건이라는 게 파탈로 났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죽는 것밖에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받은 대로 또 가지고 다니던 독약 앰플을 뭐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2017년도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계를 한번 30년 전 오늘로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은 그 유명한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폭파범 김연희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준 의원께 질문을 드릴 텐데 1987년 11월 29일 의원님은 그때 일단 기억을 생생히 하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 당시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전형적인 운동권 학생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실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대선 직전인데,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건데, 북한이 암만 그래도 이 노동자들 탄 비행기,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 남조선의 악질 반동이 탄 비행기도 아니고 이거를 폭파시켰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품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요. 바로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섰을 때 네. 그 당시 국정원장 고영구 원장조차도 그런 아무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김연희 씨는 이제 나오지 않았고 김연희 씨는 본인이 이제 북한에서 투입된 간첩임을 스스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황성준 의원께 짧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김연희 씨는 오늘 저 추모 행사에 등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참석을 하면 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의구심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정권이 들었을 때도 조사를 했고요. 네. 노무현 정권 들었을 때 2004년에 굉장히 세게 조사를 했습니다. 국정원과 그다음에 일부의 의구심을 품었던 일부 교수들도 같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다 이게 아닌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음모설이라는 게 항상 증명하기 어려운데요. 네. 지금 김현희 씨 입장에서 그때 하고 또 했는데 계속 일만 되면 또 불러내갖고 지금 조사를 되풀이한 거에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아마 김현희 씨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주최층이 보낸 초청장을 보면은 좀 또 어느 정도 단정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단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본인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깨물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상황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모든 걸 뺏기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네. 제가 먼저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정신을 잃었는데 네, 3년 전에 채널A에 출연했을 때의 김현희 씨 모습을 봤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서요. 추모 행사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오늘 10시 반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유족들의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요. 30주기 추모 행사죠. 예, 열렸는데 사실 지금 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제자들 옆에 저기 김현희라는 그런 팻말 지금 한 빈자리 하나 보이죠? 이름표가 있는데 자리는 예. 비어 있네요. 예,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주최 측에서 김현희 씨도 이제 초대를 했었던 건데요. 이제 초대장에도 이제 김현희 씨를 발표자, 발제자라고 이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을 이제 얘기해라 이런 뜻인데요. 지금 보시는 초대장처럼 당신은 결코 테러범이 아니라 전두환 정권 말기 대선에서 무지개 공작에 투입된 국정원 공작원이 아니냐 네. 하면서 의심을 강하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음. 자, 이제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모 행사에 이제 희생자 가족들이 여러 분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가족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나는 이미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무실에서 평전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 858기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체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예상했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현희 씨는 원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며칠 뒤에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게 되죠. 그런데 노은지 기자, 여기서 참 특이한 히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 김현희 씨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예. 남편 정모 씨가 사실은 김현희 씨를 이제 경호를 했던 당시 이름으로 하자면 지금 국정원이고요. 당시에 안기부 직원이었는데요. 본인을 경호하던 사람이 어떤 구애를 받아서 결혼까지 하게 된 그런 거예요.